한마디로 길어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조정 때문에 굳이 매도 후 재매수를 결정하실 필요가 없다. 지금으로부터 산타랠리 답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앞서 예고드렸다시피 지금으로부터 산타랠리, 그리고 산타랠리부터 내년 1월로 아마 추정이 되는 현물 ETF, 그리고 현물의 ETF 이후에 또 뭐가 있죠? 플러스 알파. 네, 바로 반감기가 있습니다. 반감기 이후에 또 2024년 하반기로 예상이 되는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증가까지, 이렇게 해서 금리 인하는 지금 예측했을 때 한 1년쯤 뒤로 추정이 되니까요. 좀 빠르다고 하면 6개월쯤 지나서이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지금으로서는 조금 먼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1, 2, 3탄 중에 바로 지금으로부터 산타랠리까지 먼저 방향성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요, 저점에서 제가 하락장에서 미리 말씀드렸지만 라운드형 U자 패턴을 그려내고 나서 3번의 언덕을 만들어놨습니다. 상승과 하락. 그 와중에 이평선 터치했고요. 이평선 중간가 터치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평선 밑에서 범회수 삼각지대를 형성하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걸 뭘 기반으로 추산을 해볼 거냐면요, 오늘은 시세 플러스 타임라인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단에서부터 바닥으로 이렇게 쭉 이어진 이 빨간 선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바로 약세장의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흰색은 하락장, 빨간색은 약세장, 그리고 이 초록색 화살표는 강세장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강세장까지 남은 일정, 그 다음에 최근의 패턴, 그리고 시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지금으로부터 크리스마스까지를 한번 우리가 추정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이터 분석이니까 당연히 데이터를 봐야 되겠죠? 네, 데이터를 보러 쭉쭉쭉쭉쭉 과거로 돌아갑니다. 가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 그려져 있어요. 화살표가 정확하게는 하나가 아니라 2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일단 시기상으로 보자면요, 과거의 약세장의 시작과 강세장의 끝을 나타내는 약세장의 끝, 빨간색 화살표, 그 다음에 강세장의 시작, 초록색 화살표,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한마디로 타임라인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 와 있냐, 바로 요 근처에 와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한 차례, 두 차례, 한 3차례의 상승을 겪고 거의 마지막 언덕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는데, 여기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언더슈팅이 나왔던 요 구간을 좀 제외하고 보면요, 결국에는 이평선 밑으로 살짝 처박은 다음에 갱이를 털고 그 다음 강세장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상승장을 만들어냈다. 이게 2020년 3월에서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비트코인 강세장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타임라인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아무리 봐도 이게 패턴이 지금 현재의 패턴과는 뭔가 다른 것 같아. 지금 현재 우리 위치 여기, 약간의 오차범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나. 더 유사한 패턴을 찾아봤더니 있었습니다. 바로 현재 위치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바닥으로 보시게 되면 역시나 장기적인 저점에서 라운드형 U자 패턴을 띄고요. 그 시간을 지나서 하나, 둘, 총 3번의 상승기를 거쳐서 조정을 맞이하고, 조정이 이 비율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평선 밑에서 개미를 털어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타임라인을 통해서 본 구간과 패턴을 통해서 본 구간과 시세 차이는 크게 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둘 다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평선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개미를 강하게 털고 그 다음 상승을 맞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자, 이제 데이터를 보셨으니까, 데이터라는 건 뭡니까? 과거에 쌓여진 수치들인 거잖아요. 그 수치를 우리가 보기 좋게 봉 차트로 시각화해서 보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을 기반으로 이평선 밑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어. 이평선 아래로 추정이 되는 구간은 어디쯤으로 형성이 될 것인가?
자, 이걸 보려면 지금 현재 이평선을 찾아야겠지. 여기 있어요. 노란 선 요렇게. 그죠? 이 노란 선을 그냥 가상의 선에 맞게 제가 위로 이렇게 쭉 당겨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앞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가능 영역이 어느 정도 얼추 추정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빨리 도달하면 많이 내릴 거고요. 좀 늦게 도달하면 덜 내릴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이평선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 추세선이 단기 추세선을 추종해요. 무슨 얘기냐? 장기 추세선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 단기 추세선은 아무래도 비트의 급등과 함께 위로 강력하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상승으로 마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평선이 이렇게 가고 장기 이평선은 이렇게 나중에 가서 갖다 붙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락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죠? 자, 무슨 얘기냐? 단기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반등을 추정을 해보자면 아마도 38K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게 그나마도 냉정하게 희망적으로 뽑은 겁니다. 38K 수준의 조정이 온다고 한들 걱정하지 마시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 우리한테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선택지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선택지는 여기서 38K까지 뭐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뭘 근거로 과거 패턴을 봤더니 비슷한 패턴 또는 비슷한 시기에 그런 형태를 띠면서 개미를 많이 털고 나서 크게 상승하더래. 그러니까 38K까지 뭐 하락을 하든 뭐 이평선 밑으로 내려갔다 오든 그거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참고 이겨내. 한마디로 존버해. 이게 가장 쉬운 전략이 되겠고요. 두 번째 전략이 있을 겁니다. 자, 잠깐만. 과거에 타임라인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 시세적으로 봐도 그렇고 패턴상으로 보면 이평선은 무조건 찍고 온다는 얘기네. 물론 이평선 밑으로 들어갔다 온다는 얘기니까 일단 지금으로부터 38K까지는 하락을 좀 뭐 하락이라기보다는 상승장에서의 조정을 그렇게 크게 받는다는 거를 내가 염두에 두면서 매도 후 재매수 또는 숏을 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차트로 다시 돌아가서 시간상으로 약세장 끝까지가 너무 촉박해요. 지금 약세장의 끝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게 1월 초 정도 돼요. 우리 올해 연말이나 1월 초. 그 말인즉슨 올해 연말과 1월 초가 지나면 반감기 일정이고 뭐고 뭐 다 떠나서 이제부터는 그냥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강세장이 시작된다는 얘기야. 제가 이제 여기서 선택지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말 들으시면 아마 한 방에 결심이 서실 거예요. 제가 하락장에서 들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하락장에서는 단타만이 살 길입니다 하면서 우리 맨날 점심값 벌게 하고 그랬었잖아. 바닥에서 우리 매수를 했었죠. 잘 지켜내 오셨어요. 자,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나 길고 험난했습니까? 하락도 힘들었지만 그동안 버텨내시는 것도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범회수 삼각지대도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 누군가에게는 또 잠깐만 쩔코 동생 이거 믿어도 될까? 이런 생각을 또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힘든 결정들을 여태까지 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락장 1년, 약세장 1년을 지금 힘들게 보내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마침표 딱 찍어드릴게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죠? 제가 처음에 이거 범회수 삼각지대 말씀드렸을 때 또 내린다고? 이거 뭐 거기서 뭐 얼마나 또 오래 나를 괴롭히려고 또 내린다 그래. 쩔코 동생 그냥 오른다고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왔잖아요.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 터치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핸디캡이 있어요. 뭐냐면 이 여느 때와는 다르게 지금 이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현물 ETF 이슈도 있고요. 오늘 아까 보셨지만은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이제 AI도 비트코인을 더 이상 고위험군이 아닌 중위험군으로, 그러니까 많이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중위험 이게 아니라 고위험군이 아닌 중위험군으로 분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AI를 만들었던 즉 챗GPT를 만든 회사에서
간접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사모펀드를 형성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예전처럼 비트코인이 뭐 디지털 쓰레기냐, 너 아직도 비트코인 투자하냐. 저희 어머님도 아직도 저한테 그래요. 너 혹시 비트코인 투자 이런 건 안 하지? 되게 아이러니죠. 제가 그냥 프로그래밍 하다가 뭐 회사 잘 다니다가 뭐 그냥 학생들 가르치는구나, 대학 가서 뭐 강의하는구나, 뭐 요 정도 알고 계시지. 제가 뭐 이런 투자를 전업으로 하고 있거나 뭐 이런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런 거 전혀 모르십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현물 ETF가 얼마나 강력할지, 이 사모펀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할지. 이 사모펀드 구자 하나가 3억이래요. 최소 투자액이. 아마도 굴리는 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매도 위기도 없어. 고위험이라고 하는 정의됐던 때와 중위험 밑으로 더 이상 비트코인이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아 라고 판단됐을 때는 과거의 차트를 그대로 투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정은 오긴 올 건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값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알파 값을 좀 상쇄하게 되면서, 무슨 얘기냐 쉽게 말씀드리면 조정이 오긴 올 건데 상승 모멘텀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조정이 우리가 예상하는 그 데이터가 가리키는 수치보다 약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우리가 그게 분석이 됩니까? 심리적인 요인들이 분석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선 그어놓고 이 정도인데 이 정도니까 플러스 알파는 이 정도고 마이너스 알파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는 거잖아. 만약에 그런 추정이 꼭 필요한 위치야. 뭐 예를 들어서 고점이거나 팔아야 될 때거나 저점이거나 사야 될 때야. 그러면은 열심히 연구해서 최선의 대응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만은 잘 판 놈이 잘 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 잘 버텼다가 나중에 또다시 잘 팝니다. 답 나왔다. 지금 제가 이 구간을 뭐라고 했어요? 최저점에서 잘 사서 잘 버틴다라고 표현하죠. 여기는 하락이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그냥 버티시면 끝나는 구간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범회수 삼각지대 시작하면서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을 거예요. 하락장보다는 짧을 거고 상승장은 이미 전환됐기 때문에 그거보다 짧다면 여러분들은 견뎌내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범회수 삼각지대 뿐만 아니라 약세장이 요만큼 남았어. 약세장 요만큼 남은, 한마디로 길어봐야 요만큼밖에 안 되는 숏을 갖다가, 한마디로 길어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조정 때문에 굳이 매도 후 재매수를 결정하실 필요가 없다. 지금으로부터 산타랠리 답 나왔습니다. 조정장이에요. 특히나 우하향 횡보장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비트코인의 조정을 가로막고 있고, 이거 시장학적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시장이 상승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비트코인 내릴까요? 이거면 팔려고 물어본 거야.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 내릴까요?는 다 뭐예요? 살려고 물어보는 거야.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팔고 끝까지 갖고 있어야겠죠? 조정이 얼마가 됐든 얼마까지 오든 얼마만큼의 기간이 지나든 제한적일 겁니다. 내리더라도 제한적인 하락이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산타랠리까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거의 바닥이 났지만 우리가 매도 후 재매수를 해야 되겠는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세요.